오늘은 현직 어린이집 교사라면 혹은 3월부터 신학기를 시작할 예비 어린이집 교사 혹은 초임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알수록 이득인 어린이집 생활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새학기에는 학부모님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초반에 신뢰가 1년을 좋게 마무리하느냐, 안 좋게 마무리하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첫인상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온다거나 평소보다 꾸미고 온 날 등을 잘 캐치해서 아침 등원 시에 칭찬해주고 혹은 일과 중에 아이의 잘했던 점을 칭찬해주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이렇게 세심하게 잘 챙기고 봐주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시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실수할 경우 기존에 쌓인 신뢰에 학부모님들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답니다. 잘 안 웃는 분들이시라도 일할 때는 항상 미소 장착이 필수. 두 번째, 어린이집 교사에게 친절한 말투는 기본이다.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 스킬이 늘어나게 되는 경험을 느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말 전달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분들이나 경력이 적은 교사분들의 경우 아이들에게 칭찬하고자 하는 말인데 너무 학부모와 친구처럼 이야기하거나 줄임말을 쓰게 되면 친근함은 느낄 수 있어도 교사의 전문성은 없어 보여 신뢰감을 잃거나 때로는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해도 부모님들에게 있어 오히려 교사가 무례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 바른 표현과 친절한 말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세 번째, 영유아가 다쳤을 때는 무조건 과잉 리액션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가장 아찔한 상황이 바로 내 반 아이가 다쳤을 때인데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다친 경우가 가장 예민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을 경우 부모님에게 전달할 때는 땡땡이가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제가 봐도 너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독하고 연고 발라주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말하며 아이가 다쳤을 때 바로 응급처치한 점과 교사가 너무 속상해하는 점 등을 과도하게 리액션할수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심하게 만드는 요소랍니다. 대신 상처 부위나 크기 등을 전달할 때 있어서 전화로 알려드릴 경우에는 상처 사진을 알림장 앱으로 보여드림과 동시에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등보다는 무릎에 상처가 났었는데 금방 멎었어요 혹은 땡땡이가 넘어졌는데 울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같이 상처 부위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객관적이면서 상처 부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전달받고 너무 걱정되지 않으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결국 리액션은 크게, 상처 부위는 객관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아시겠죠? 네 번째, 아이들의 행동들을 잘 관찰하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경우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아이들 행동 특성상 거짓말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대로 믿고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평소 내 반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해당 아이는 어떤 성격인지 친구들에게 어떤 점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지 등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인지하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문의가 와도 평소 그 아이의 특성이나 행동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님을 안심시킬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전달한 부분을 바로잡아 괜한 오해를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가 함께 있는 어린이집일수록 행사 난이도는 커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게 영아부터 유아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만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고 영아와 유아가 함께 존재하는 일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아 전담일 경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게임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 구성은 비슷하더라도 퀄리티를 많이 높이지 않고 교사의 경우 준비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아까지 있을 경우에는 1년 행사 진행과 함께 체험학습 횟수도 많아지고 열의가 있는 원장님이실 경우 부모님이 참여하는 행사 비율을 높이고 한번 행사를 진행할 때 디테일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여 교사들이 행사에 필요한 만들기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선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사가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제품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면서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교사분들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행사 난이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예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영아는 배변 훈련에 현타가 올 수 있다. 저는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맡아보았지만 영아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배변 훈련이었는데요. 영아가 특히 너무너무 귀엽긴 하지만 기저귀를 떼고 배변 훈련하는 시기가 오면 놀이하다 도중 갑자기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가느라 놀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고 막상 영아 화장실에 가면 아이 기준으로 변기와 세면대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허리와 무릎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또는 신나게 아이들과 놀다가 갑자기 소변 실수하느라 교실 바닥을 닦는 걸 수백 번 해야 하고 응가를 했을 경우엔 세면대에서 아이 엉덩이를 닦아주면 그때마다 내가 여태 공부한 것들은 무얼 위해서 배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예쁜 옷은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난이도는 바로 배변 훈련 도중 아이가 팬티에 응가했을 경우인데요. 아마 실제 내 아이였어도 매번 치워주고 닦아주고 애벌 빨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린이집 교사로서는 너무 당연하게 해내야 하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각 성향에 맞는 일 또는 직업의 중요성을 정말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일이 많아도 일단 퇴근하자. 정시 퇴근한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가 있다는 말은 저도 제 주변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가 없는 것이 교사의 일인데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교사가 준비해준 만큼 놀이에 집중하고 교실 환경도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또한 맨날 정시 퇴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쉽게 지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일은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시작 전에 월, 화, 수, 목, 금 해야 할 일들을 중요한 순서에 맞춰 정하고 스스로 퇴근할 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할당량을 미리 정해놓으면 무리하게 야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여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너무 일이 많다 싶으면 차라리 30분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팁입니다. 미리 일주일 계획 세우기 꼭 실천해보세요. 8번째, 폴더 관리를 꼭 하자. 이전에 경험했던 상담과 행사의 진행 방식, 반 운영에 필요한 환경 구성 등 연차가 지나며 경험한 것들이 다 나의 피와 살이 되는데요. 행사 계획을 세울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그전 아이디어를 참조할 수 있고 때로는 반 환경 구성을 할 때 새롭게 찾지 않아도 이전에 했었던 환경 구성 이미지들을 이용해 내 반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혹은 행사, 상담 등과 같은 유형별로 폴더 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예민한 상황이나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은 알림장보단 전화로 하자. 알림장으로 보통 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아이가 다쳤거나 원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 혹은 해당 아이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등을 전할 때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글자 자체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전달하시거나 하원 시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목소리 톤
표정 등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괜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라도 빨리 알수록 이득인 어린이집 생활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오면서 일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팁들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맨 처음 생각했던 로망, 꿈들과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 현실의 이런 점을 무시하면 생각보다 일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내가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하시어 현명한 선택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서 마케팅 대표 되기의 태사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